저 비행기 왜 저래요? 머리 위에 원을 그리면서 날고 있네요. 길을 잃은 건가요? 항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요, 진정해요. 그냥 구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구름씨 뿌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겨울에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차들이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암염을 사용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하늘에 뿌려야죠? 가뭄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큰 문제예요. 식수 부족, 메마른 토양, 시들어가는 식물. 그런데 구름씨 뿌리기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이 전 과정은 눈이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구름에 파종하는 것 같은 거죠. 이 과정에 다양한 물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밝은 노란색의 요오드와 은, 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심지어 흔한 식탁용 소금까지. 이 물질들이 서로 섞여 구름을 두껍게 합니다. 구름이 클수록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커져요.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물은 증발해서 대기로 가스 형태로 상승해요. 거기서 식어 구름으로 형성되죠. 물방울이 더 크고 무거울수록 더 빨리 지구로 떨어져요. 구름씨 뿌리기는 이 물방울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비행기들은 구름 속에 화학물질을 쏘거나 근처를 비행하면서 방출해요. 가끔 씨 뿌리기는 땅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대기가 깨끗하면 구름씨 뿌리기를 한 이후 비가 내릴 확률이 30에서 35%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대기가 더러우면 이 확률은 더 낮아져요. 10에서 15%로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구름에 씨 뿌리는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이 방법은 어쨌든 비를 내릴 구름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구름 씨 뿌리기가 효과가 있다면 물이 거의 없거나 정기적인 가뭄 지역들은 말 그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건조한 곳도 공기 중에 약간의 물은 있으니까요. 일단 거기서 물을 끌어낼 수 있다면 짜잔! 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구름 씨 뿌리기가 또 도움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우박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단 한 번의 우박이 내려도 최대 5,500억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수 개조된 비행기들이 용감하게 폭풍 속으로 들어가 구름 속의 화학물질을 분사하죠. 이러면 우박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게다가 제때 도착한다면 비행기는 작은 구름탑이 거대하고 다 큰 우박 폭풍으로 자란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흰 자취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건 비행운이라고 불려요. 이건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습한 배출 가스가 대기와 섞일 때 생겨납니다. 배기가스보다 훨씬 차갑고 압력도 낮아요. 구름이 함유하고 있는 수증기는 응축되고 얼어요. 이것이 구름을 형성하죠. 추운 날에 여러분의 숨결이 만드는 것처럼요. 비행운의 두께는 다양해요. 몇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 수도 있고 몇 분 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몇 킬로미터를 뻗어 있을 수도 다소 짧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고도에 달렸어요. 그리고 저 위의 습도와 온도에 달렸죠. 비행운을 자세히 보면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비행운이 얇고 수명이 짧다면 높은 고도의 공기는 건조하다는 거예요. 비 안 오고 날씨도 아주 좋을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두꺼운 비행운이 머물러 있다면 우산을 챙기세요. 머리 위 높은 곳에 공기가 습해요. 곧 다가올 폭풍에 초기 징조예요. 평균적인 여객기는 비행 시작 10분 만에 순항 고도인 10에서 11km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나는지는 비행기의 무게와 몇몇 다른 특징들에 달렸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예요. 이 여객기의 최고 빠른 속도는 음속의 2배예요. 그리고 다른 현대 비행기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았죠. 15,000에서 18,000m 상공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비행기가 예외적이었어요. 그런 높이에서 비행하면 나쁜 날씨를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고속의 바람과 폭우는 종종 대기 하층부에서 발생하거든요. 또 높은 고도에 머무른 것은 비행기들이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헬리콥터와 경비행기의 경우에 말이죠. 새와 심지어 큰 곤충도 비행 중에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10km 이상의 높은 곳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들은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상업 여객기는 11,500m 이상 비행할 수 없나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안 한 것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면 심각한 안전 문제가 생겨요. 우선 비행기가 그렇게 높이 날면 안전한 고도로 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급강압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매 초가 중요하죠. 더 낮은 고도에선 또 비행기들은 바람에 의존할 수 있어요. 만약 너무 높이 올라가면 공기 중에 머물기 위해 너무 많은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그렇게 높은 높이에서 여행하면 비행기들은 낮게 있을 때만큼 지상 서비스와 잘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비행기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공기는 기계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양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양력은 기압의 차이로 인해 생성되는데 높은 고도에서는 이 차이가 너무 적어요.
공기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도 여전히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가 우주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넓고 영리하게 디자인된 날개와 초강력 엔진을 갖고 있죠.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희박해져요. 공기가 거의 남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는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라서 그 무엇도 비행기가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우주에 가기 위해선 여전히 로켓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높이 날지 못하는 거예요. 기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일정 고도에 도달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비행기는 날이 너무 더우면 이륙하지 않아요. 우선 제트 엔진은 극한의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불볕 더위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항공기는 공중에 떠오르기에 충분한 양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양력이 없으면 비행도 없다는 걸요. 이 양력을 생성하려면 비행기 주위의 공기는 충분히 밀도가 높아야 해요. 하지만 공기가 뜨거울수록 밀도는 낮아져요. 온도가 오르면 공기 분자는 가열되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서로에게 멀어져 서로 간에 더 넓은 공간을 만들죠. 이렇게 낮은 공기 밀도가 생성됩니다. 날개에 밀어낼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한 양력을 생산할 수도 없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는 항공기 활주로의 길이, 유상 하중, 그리고 공항 고도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섭씨 43도에서 52도예요. 비행기는 허리케인을 뚫고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뇌우보다 비행에 덜 위험해요. 왜죠? 가장 치명적인 허리케인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그 후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허리케인은 뇌우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허리케인의 특정 부분 넘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태풍의 눈 주위에 정난운을 통과할 상업용 비행기는 없을 거예요. 또한 그곳의 바람은 가장 강력해요. 하지만 허리케인의 중심에서 멀리 날아가는 동안은 비행기는 위험하지 않죠. 뇌우 같은 경우 거대한 구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름의 꼭대기는 18,000m 이상에 이를 수 있어요. 이건 상용 비행기의 평균 순항 고도보다 거의 2배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뇌우를 만났을 때 조종사들은 우회 경로를 찾거나 그냥 되돌아가려고 하죠. 가능하다면 비행기들은 에베레스트와 같은 엄청 높은 산 위를 나는 것은 피합니다. 비행기가 히말라야 위를 나는데 기내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문들 중 하나가 잘못 잠겼을 수 있고요. 아니면 창문이나 동체에 금이 갔을 수도 있죠. 승객과 승무원들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요. 하지만 산소는 15분에서 20분 안에 고갈될 거예요. 10,000m의 고도에선 이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3,000m 고도로 떨어뜨려야 해요. 그 높이에선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비행기는 여전히 8,000m 이상의 봉우리들이 많은 히말라야 상공 위를 이동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행기는 갈 데가 없게 된 거죠. 비행기가 이렇게 높은 순항 고도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조종사들이 실수를 만회할 여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줘요. 만약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기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활공할 수 있어요. 불행히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조종사라도 산비탈까지 겨우 2,000m 남았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행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치면 비상착륙은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조종사들이 산에서 공항을 찾기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만약 히말라야라면 카트만두 공항이 제트기를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활주로가 하나뿐이고 중요한 착륙 시스템이 없어요. 게다가 산 위를 날아본 적이 있다면 근처 난기류가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은 산맥을 넘어 이동하며 소위 산악파라는 것을 일으켜요. 그리고 난기류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아서 항공사들은 여전히 산악지대를 피해서 항로를 계획합니다.